저는 평생 양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는 망가졌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이가 망가졌다고요? 딱딱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깨끗해질까요? 물로 헹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루에 5번 닦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한 시니어의 뼈아픈 경험담을 통해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68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양치는 그냥 힘껏 문질러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더러운 걸 닦으려면 세게 문질러야 하잖아요.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빨래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저는 양치만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갑자기 이가 시렸어요. 지릿하고 올라오는 통증이 너무 강렬해서 사과를 뱉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가운 거 먹어서 그런가 했는데 다음 날 또 그러더라고요. 찬물 마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충치인가? 거울을 보니 잇몸이 조금 내려가 보였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났어요. 칫솔에 빨간 피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잇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양치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잇몸에서 피 냄새가 났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치과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입안을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제 잇몸이 많이 내려갔대요. 게다가 치아 뿌리 쪽 에나멜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린 거라고요. 충치가 아니라 제가 직접 제 이를 갈아 없앤 거라는 말씀이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제 이를 갈았다고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양치를 너무 세게 하시나요? 칫솔모가 딱딱한 걸 쓰시나요? 양치를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게 합니다. 깨끗해야 하니까요. 칫솔은 딱딱한 게 좋다고 해서 그걸 씁니다. 하루에 5번 정도 합니다. 식사 후 3번 하고 간식 먹으면 또 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요. 선생님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깨끗하게 닦으려고 열심히 한 건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양치를 자주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아는 뼈가 아니라 에나멜이라는 단단한 층으로 덮여 있대요. 그런데 이 에나멜도 계속 세게 문지르면 닳아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잇몸 경계 부분은 더 약해서 더 빨리 닳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래요. 그리고 힘을 빼고 살살 닦으래요. 마치 아기 머리 쓰다듬듯이 부드럽게요. 양치 횟수도 줄이래요. 하루 3번이면 충분하대요.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침이 중화시킬 시간도 없이 계속 자극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양치 방법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가 옆으로 쓱쓱 문지르는 방식으로 닦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잇몸을 내려가게 만드는 주범이래요. 올바른 방법은 칫솔을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 닦는 거래요. 위쪽 이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 이는 아래에서 위로요.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그리듯 부드럽게 회전시키는 거래요. 이렇게요? 제가 시범을 보이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부드러운 칫솔을 손에 쥐었어요. 힘을 빼고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제대로 안 닦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피가 덜 났어요. 잇몸도 덜 아팠고요. 그런데 쉰 건 여전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미 닳아버린 에나멜은 다시 안 돌아온대요.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대요. 그리고 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확실히 나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찬물 마시면 쉬었고 양치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이가 시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해 줬습니다. 양치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대, 부드럽게 해야 한대 하고요.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나는 거꾸로야. 양치를 거의 안 해서 문제야. 귀찮아서 하루에 한 번만 대충 하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치를 안 해도 문제고 너무 해도 문제네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양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선생님한테 들은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건 이렇게 하래요. 어떤 건 저렇게 하래요. 뭐가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때 제 딸이 말했어요. 아빠, 유튜브에 치과 선생님들이 직접 알려주는 영상 많아요. 그거 보세요. 유튜브요? 저도 유튜브 볼 줄 알거든요. 요즘 배웠어요.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선생님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60대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 습관이었거든요.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약해지고 치아 에나멜은 얇아진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세게 닦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랑 똑같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데 이 부분은 에나멜이 없대요. 상아질이라는 더 약한 층이래요. 여기를 세게 닦으면 금방 닳아서 구멍이 생긴대요. 그게 바로 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하나하나 제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영상에서 또 중요한 걸 알려주셨습니다. 양치 직후에는 절대 헹구지 말래요. 치약 거품을 그냥 뱉기만 하고 물로 헹구지 말래요. 치약 속 불소 성분이 치아를 보호해 주는데 물로 헹구면 다 씻겨 나간대요. 뭐라고요? 헹구지 말라고요? 저는 평생 양치 후에 물로 여러 번 헹궜습니다. 치약 맛이 입안에 남는 게 싫어서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실천했습니다. 양치 후 거품만 뱉고 물로 안 헹궜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했습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꿨습니다. 양치 시간을 늘렸어요. 원래는 1분도 안 돼서 후다닥 닦았는데 이제는 최소 2분은 닦습니다. 타이머 맞춰놓고 천천히 꼼꼼하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잇몸 색이 달라졌어요. 원래 빨갛고 붓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분홍빛을 띠더라고요. 피도 거의 안 났고요. 시린 건 여전했지만 예전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사과도 조심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실수가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다들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양치 어떻게 해? 칫솔은 뭐 써? 대부분 저랑 비슷했습니다. 딱딱한 칫솔로 3개 닦는다고 했어요. 하루에 5번씩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저는 제가 배운 걸 친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부드러운 칫솔 써라, 힘 빼고 닦아라, 헹구지 마라 하고요. 친구들이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그게 말이 되냐고 했고, 어떤 친구는 당장 해보겠다고 했어요. 몇 달 후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실천한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진짜 좋아졌대요. 피도 안 나고 잇몸도 덜 아프대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실수 덕분에 친구들이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우리는 몰랐을까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줬고 부모님도 몰랐어요. 그냥 세게 닦으면 깨끗해진다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싶었습니다. 양치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다른 건 안 해도 되나요? 치과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양치만으로는 부족하대요. 치실도 써야 하고 가글도 해야 한대요. 치실이요? 그게 뭔가요? 선생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얇은 실로 치아 사이를 닦는 거래요. 칫솔로는 치아 사이가 안 닦인대요.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 세균이 번식해서 충치와 잇몸병을 만든대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칫솔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절반밖에 안 됐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치실을 썼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손이 떨려서 실이 자꾸 끊어졌거든요. 하지만 며칠 연습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치실을 쓰고 나니까 입안이 정말 개운했어요. 뭔가 더 깨끗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실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기 낀 게 썩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양치 루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컵 마시고 30분 후에 양치해요. 부드러운 칫솔로 2분 이상 꼼꼼하게 닦고요. 치실로 치아 사이 청소하고 가글로 마무리합니다. 물로는 헹구지 않고요. 점심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후에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 전 양치가 제일 중요하대요. 자는 동안 침이 적게 나와서 세균이 더 잘 번식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과학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의 세균이 산대요. 그중 일부는 해로운 세균이고 일부는 이로운 세균이래요. 양치를 너무 세게 하면 잇몸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로 해로운 세균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는 거래요. 또 치약을 물로 헹구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치약 속 불소가 치아 표면에 남아서 에나멜을 강화시켜 준대요. 물로 헹구면 이 불소가 다 씻겨 나가서 효과가 없대요. 그리고 양치 타이밍도 중요했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하면 안 된대요.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때 바로 칫솔질하면 에나멜이 더 잘 닳는데요.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해야 한대요.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제 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닳아버린 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더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치과를 찾았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요. 선생님이 제 입안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많이 좋아졌대요. 잇몸 상태도 좋아지고 염증도 많이 줄었대요. 하지만 선생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대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요. 귀찮다고 대충 하면 다시 나빠질 거라는 거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제 아내는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하거든요. 딱딱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고 물로 헹구고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제가 호들갑 떤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아내도 양치할 때 가끔 피가 난다는 거요. 찬 거 먹을 때 이가 시리다고 하는 것도 들었고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 이가 망가진 것처럼 아내 이도 망가지기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고민은 우리 손주입니다. 이제 겨우 5살인데 벌써 양치하는 걸 싫어해요. 엄마가 억지로 시키면 울면서 도망가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고생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양치는 그냥 이를 닦는 게 아니구나. 건강을 지키는 일이구나.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구나.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완벽한 걸까요? 혹시 또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계속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손주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때는 양치 교육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물로 헹구면 끝이었죠. 칫솔도 제대로 없어서 손가락에 소금 묻혀서 이를 문지르기도 했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치과 선생님들 유튜브 영상도 보여주고 인터넷 기사도 찾아서 보여줬어요.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점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잇몸병이 심장병이랑 관련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원래 혈압이 좀 높거든요. 건강에는 민감한 편이에요.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해볼까? 부드러운 칫솔 사줘. 저는 바로 다음날 약국에 가서 부드러운 칫솔 여러 개 샀습니다. 치실도 사고 신 전용 치약도 샀어요. 아내한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닦는 거라고요. 힘 빼고 천천히 하는 거라고요. 아내도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안 닦이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안 난대요. 원래 맨날 났는데 이제는 거의 안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입냄새도 줄었대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아내한테도 도움이 됐으니까요. 이제 손주 차례입니다. 손주한테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더 싫어할 테니까요. 재미있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치를 게임처럼요. 손주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랑 양치 시합할래? 누가 더 오래 닦나, 누가 더 깨끗하게 닦나 겨루는 거야. 손주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제가 이길 거예요. 타이머를 2분 맞춰 놓고 같이 양치했습니다. 손주가 거울 보면서 열심히 닦더라고요. 시간이 다 되자 손주가 소리쳤어요. 제가 이겼어요? 저는 박수 쳐줬습니다. 우와, 우리 손주 최고다. 내일도 할까?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해요. 이렇게 일주일을 했더니 손주가 양치를 싫어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시간 되면 할아버지 양치해요 하고 찾아와요. 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양치를 좋아하게 됐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좌우하는구나. 어릴 때 제대로 배우면 평생 건강한 일을 가질 수 있는데 배우지 못하면 저처럼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단순히 양치 방법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뭘 먹느냐도 중요했어요. 치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 음식 자주 먹으면 이가 썩는데요. 특히 사탕이나 탄산음료요. 끈적끈적한 게 이에 달라붙어서 세균 먹이가 된대요. 저는 사탕을 좋아합니다. 손주 핑계대고 같이 먹곤 했는데 이제는 참습니다. 가끔 먹더라도 먹고 나서 바로 물로 헹궈요. 그리고 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가 튼튼해진대요. 우유나 치즈나 멸치 같은 거요. 저는 원래 우유를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억지로 마십니다. 하루에 한 잔씩요. 처음엔 비린 맛이 싫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비타민 D도 중요하대요. 칼슘 흡수를 도와준대요. 햇볕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니까 산책도 자주 해요. 이렇게 생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양치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어져서 책을 샀어요. 치아 건강에 관한 책이요.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걸 알았습니다.
우리 이는 평생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영구치가 빠지면 끝이에요. 틀 일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더 소중히 해야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책에서 과학적인 설명도 봤어요. 왜 부드럽게 닦아야 하는지, 왜 물로 헹구지 말아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치아 에나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래요. 뼈보다 단단해요. 하지만 산과 마모에는 약하대요. 특히 잇몸 경계 부분은 에나멜이 얇아서 조심해야 한대요. 칫솔질 압력이 너무 세면 이 에나멜에 미세한 금이 가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대요. 이 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썩기 시작한대요. 또 잇몸도 계속 문지르면 내려간대요. 마치 땅이 깎여 나가듯이요.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데 여기는 에나멜이 없어서 훨씬 약해요. 상아질이라는 층인데 구멍이 쉽게 뚫린대요. 그래서 저는 시인 거였어요. 뿌리가 드러나서요. 물로 헹구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과학적이었습니다. 치약 속 불소 성분이 치아 표면에 불화인 회석이라는 보호막을 만든대요. 이게 산으로부터 이를 지켜준대요. 근데 물로 헹구면 불소가 씻겨 나가서 보호막이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양치 후에는 거품만 뱉고 30분 정도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그래야 불소가 충분히 작용한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침이요. 우리 침에는 항균 물질이 있어서 세균을 죽인대요. 그리고 산을 중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침이 잘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물 많이 마시고 껌 씹고 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단 무설탕 껌이어야 해요. 저는 이제 물을 자주 마십니다. 하루에 8잔 정도요. 그리고 식후에는 무설탕 껌을 씹어요. 침이 많이 나와서 입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마시니까 피부도 좋아졌고 소화도 잘 되고요. 그런데 문득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양치를 거의 안 한다던 그 친구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받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야, 나 요즘 치과 다닌다. 임플란트 해야 한대. 임플란트요? 왜요? 이가 너무 썩어서 빼야 한대. 여러 개를. 돈도 엄청 든대.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 말 좀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남은 이라도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어. 나처럼 해봐.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는 진짜 해야겠다. 더 잃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랬고 친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학교에서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부모가 왜 모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하니까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걸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자고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제 치아 사진을 보여주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달아 없어진 이 사진을 보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요즘 이가 시인데 혹시 나도 그런 건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번 치과 가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부드러운 칫솔 쓰세요. 그날 이후로 경로당 친구들 중 몇 분이 치과를 갔대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진단을 받았대요. 잇몸이 내려갔고 이가 닳았대요. 이제는 다들 부드러운 칫솔을 씁니다. 그리고 양치법도 바꿨어요. 경로당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정보를 나눠요. 누가 좋은 치약 찾았다고 하면 같이 사러 가고, 누가 치과에서 새로운 걸 배웠다고 하면 다 같이 듣고요. 이렇게 작은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건강한 이 지키기 모임이요.
우스꽝스럽지만 진지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이 상태를 확인해 줘요. 잇몸 색깔이 좋아졌네, 이가 덜 시리네 하면서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함께 지키는 거구나. 서로 격려하고 정보 나누고 실천하면서 모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60이 넘었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습관을 바꿀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요. 저는 이제 부드러운 칫솔질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로 헹구지 않는 것도 당연하고요. 치실 쓰는 것도 루틴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 건강을 위한 거고 제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가 건강하니까 밥맛이 좋아졌습니다. 뭐든 잘 씹을 수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잘 흡수돼요. 그리고 웃을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엔 잇몸에서 피가 날까봐 크게 웃지 못했는데 이제는 활짝 웃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요즘 밝아졌다고, 건강해 보인다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양치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웃어요. 양치 하나로 그렇게 달라지냐고요. 저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네, 정말 달라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지금도 매일 거울 앞에 섭니다. 칫솔을 들고 천천히 닦습니다. 2분 동안 꼼꼼하게요.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요.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고 가글로 마무리합니다. 거품만 뱉고 물로 헹구지 않아요. 이 루틴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 루틴을 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건강을 지켰구나. 내일도 건강할 수 있겠구나. 가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전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가 시려서 고생하던 그때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절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손주가 커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양치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는 대답합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너랑 계속 놀아주려고. 그러려면 이가 튼튼해야 하거든. 손주가 웃으면서 말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오래 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손주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싶어서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올바른 양치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제 경험을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시작은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양치처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고 힘 빼고 닦고 물로 헹구지 마세요. 치실도 쓰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으세요.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건강한 이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세게 닦아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부드럽게 닦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꼭 치과에 가보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도 좋지만 검증된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치과 선생님들이 직접 올린 영상이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민간요법도 조심하세요. 소금으로 문지르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 많은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자극이 너무 세거든요. 저도 예전에 소금으로 양치했다가 잇몸이 더 나빠진 적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지했던 거죠. 건강 정보는 정확한 걸 찾아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잃고 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되돌릴 수 없는 게 많아요. 제 친구가 임플란트 하는데 1,000만 원 넘게 든대요. 그 돈이면 뭘 못해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하지만 이가 없으면 여행 가도 재미없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결국 돈 들여서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저는 오늘도 양치를 합니다.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겁니다. 평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겁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다른 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의 이는 안녕하신가요? 잇몸은 건강하신가요? 오늘 저녁 양치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꿔보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천천히 꼼꼼하게 닦는 거요. 물로 헹구지 말고 치실도 쓰는 거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겁니다. 잇몸이 건강해지고 이가 덜 시리고 입 냄새도 줄어들 거예요. 저처럼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이로 행복한 노년 보내세요.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활짝 웃으며 사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